안녕하십니까. 트럼프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소원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달러를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상 최강의 패권국 리더인 트럼프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기에 강달러는 계속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공개된 7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부터 좀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내 금리 컷에 대한 어떤 미리 예정된 경로, 프리셋 코스, 이게 있는 것처럼 시장에 신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7월의 금리 컷은 변화된 제반 조건들에 대응해서 금리 수준을 재조정, 리칼리브레이션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장에 most participant,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볼 때 파월 의장이 뉴스 컨퍼런스에 사용한 용어인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가 바로 리칼리브레이션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금리 컷 할 때 a couple members wanted 50 basis point cut, 즉 2명가량은 50 BP 인하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가 약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모여서 논의할 때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incoming inform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보들과 그것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의미,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한다. 즉, 프리셋 코스, 미리 정해진 경로에 따르는 이런 위험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위험들이 있는데 그 본질이 뭔지, 속성이 뭔지, 이 위험들이 언제 해소될 것인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 나가면서 마니터리 팔리시의 유연성을 가지고 플렉시빌리티, 앞으로 나올 제반 경제 지표와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평가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언제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언제나 하는 소리죠.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또 앞으로 일어날 각종 사건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공이 어떻게 나올지,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다 사건들이죠, 이벤트. 문제는 이걸 평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폼크 위원이라는 저 분들도 제가 저분들보다 더 똑똑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의 어떤 극한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요. 예측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7월 달에 레이트 컷의 근거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slowing economic activity. 둘째, trade tension. 셋째, weak or soft inflation. 뒤에서부터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또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 그 당시 EU하고도 아주 첨예한 긴장이 있었죠. 그래서 트레이드 텐션이 매우 높아서 이거 엄청난 불확실성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slowing economic activity라는 것은 이거는 글로벌 환경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서 지난 2분기 들어서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기업들의 투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일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6월 FOMC 회의 이후에 위 3가지 조건들, 즉 3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slowing economic activity, trade tension, weak or soft inflation, 이 3가지 조건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동결하는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림으로써 어떤 그 효과를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주목되는 게 promote a faster return of inflation가 지금 이 페드 위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인플레가 오지 않으니까 인플레를 좀 더 빨리 일어나도록 이 프로모트하는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데 당분간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로스 앤드 트레이드 팔리시 언서튼티 이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의 성장률이 지금 슬로우다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국들 특히 미중 간을 전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드 팔리시 언서튼티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슈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양적 축소, 퀀티티브 타이트닝 이 중지하는 문제 원래는 9월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8월 1일부터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2달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원문 한번 보면은 bond portfolio to roll off each mont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네요. 그러니까 roll off라는 게 지금 페드가 그때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페드와 거래하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시중의 채권들을 사줬잖아요. 사주고 대신 달러를 공급을 했죠. 시중에. 엄청난 돈을 푼 거 아닙니까? 이것이 quantitative easing, QE라고 이제 표현이 통칭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이 채권은 페드의 대체대표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만기별로 엄청난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은 이거를 만기에 상환하게 하면은 페드는 채권자고 시중은행들은 채무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페드가 거래하는 시중은행 채무자가 되니까 만기에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채권 사라지고 돈은 다시 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퀀티티브 타이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기 때 대신 차환 발행을 해주면은, 즉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차환 발행을 해주면은 그러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차환 발행을 하지 않고 다 상환하게 하는 것, 이게 롤 오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시행을 해 와서 대략 more than $600 billion 리덕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페드의 대차 대조표에 $600 billion $6천억 불 이상 달러를 시장에서 그동안 회수를 해 왔다는 겁니다. 이걸 8월 1일부터 중단을 했으니까 사실상 2달 동안 QE를 더 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 다음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QE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파웰의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앞으로 여러 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이것이 또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가장 급격한 견해는 내년 4월 이전에 5번 가량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 범위가 0.75에서 1%포인트 예상하는 그런 투자은행의 분석가도 소개를 어저께 해드렸습니다. 중공과 독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EU의 브렉시트 불확실성 하에 있는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중심으로 글로벌 슬로우다운 지금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사실상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중공의 하락, 반사 이익으로
인도, 베트남 등등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럼에도 금년 들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필리핀, 멕시코, 태국, 인도, 중공, 한국 다 이미 금리 내렸고요. 한국은 지금 추가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독일은 재정정책으로 부양 조치 한다 그러고 있고요. 유로존 의 그 22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 이게 지금 9월경 그 뭐 한다고 계속 그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또 사실상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국채에 왕창 몰려버린 거고요. 예, 같은 값이면 미국 국채, 미국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 달러를 매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달러 속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장기채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달러와 고금리 이게 지금 트럼프가 연일 그 패드를 공격하는 이유 아닙니까? 미국 경제의 유일한 장애물 또는 골칫거리가 연준과 파월 의장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예? 어저께 트윗에서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뭐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제 트윗은 주요 경쟁국들보다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트윗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강달러에서 벗어나고 약달러, 정확하게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 즉 무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한 거,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역 전쟁 중인 중공은 미국 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안 환율을 7유안 이상으로 확 올려버렸다면서 중공을 환율 조작국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희망사항, 기준금리 낮아지고 강달러 끝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트럼프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예. 트럼프가 한 말은 지금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실현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자, 기준금리 낮추고 강달러 끝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 두 가지 답이 향후 투자 판단의 중심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의 결론은요. 기준금리 인하는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그 패드의 정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내년 중에 기준금리 상단 1% 밑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달러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강달러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환율은 그 국가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경제 상태가 좋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엔, 파운드, 유로, 위안, 원화하고 달러 지수 지난 1년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달러 지수 지속적 상승하고요. 즉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달러 강해졌다는 겁니다. 엔 이외에 다른 통화들 모조리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경제가 하방 압력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같은 값이면 달러를 선호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달러만이 돈입니다. 사실상 달러만이 기축통화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달러에는 프리미엄이 붙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준금리 내리면 미국 경제는 더 강해질 겁니다. 즉 성장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성장률. 약간 다른 소식이지만요. 어제 로이터 보도에는 인텔이 최초의 AI 전용 칩, 그러니까 스프링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이런 데 특화된 더 진보된 칩들 앞으로 계속 출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봅니다.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인텔 아니면 AMD겠죠. 이 인텔이 주도하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장은 시스템 산업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인텔이 발표한 그 칩을 중심으로 거기에 각종 메모리 반도체 갖다 붙이고 각종 소프트웨어 적용시키고 각종 주변 장치들을 갖다 붙인 게 시스템입니다. 그게 핵심 동력이 성장 그 동력이 되는 게 바로 그
인텔의 그 새로운 칩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최소 5, 6년, 많다면 한 10여 년간 전 산업 분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여기에 가치 사슬로 엮인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 제시할 것도 없이요. 미국 경제는 더 강해질 것이기에 달러 강세는 저는 계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 말이죠. 각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라는 거 이게 바로 화폐 전쟁의 그 냉전 콜드워 양상입니다. 네? 콜드 커런시 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금리 내리고 돈 풀면 그 통화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를 은근슬쩍 낮추고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서로 시차를 두고 상쇄되는 것이라 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 인하는 환율 상승, 즉 평가 절하를 초래하는데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해버리면 통화들의 상대적 가치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화폐 열전, 즉 핫 커런시 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어두었습니다. 이 가능성도. 그런데 만약에 미 정부가 직접 대규모 위안을 매집하여 위안 환율 끌어내려버리면 중공도 맞대응할 거 아닙니까? 달러를 대규모 매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효과 상쇄됩니다. 이러한 열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상대가 항복하기까지 진행한다면 그러면 미국 경제가 더욱 막강하니까 결국은 이기게 되겠지만 그러면 일시 달러 약세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다른 수단이 너무 많기에 이러한 핫 커런시 워가 실제로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할 수 없는 것. 금리는 내릴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도 강달러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 잘 보내십시오.